올해는 써 있었는데 요새 이 회장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드셨나봐요. 팬분들이 별로 들라고. 다 항상 뵈는 분들인데 회장님도 물론 뵈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열심히 이거 끌어가시라고 애쓰시는 이정원 회장님 위해서 박수도 한번 회장님 10년 총대 인사 한번 하셔야지. 인사 한번 하시고 가시. 회원들 뭐 하시는 무슨 본인년 명예회를 통해서 진상하는 또 다독생하는 일 사업번장하시고 그다음에 원하는 일 모두 다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죠. 복 많이 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답사 여행을 하면서 있는 게 여러분이 하시다가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면서 저희는 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해외 갈 때마다 그래도 한 20명 정도씩 해서 가실 수 있고 재미있어 하셔서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그냥 나 다녀왔으니까 이렇게 한 거보다 좀 가서도 열심히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 나중 차이가 쌓이면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리고 이 수련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저도 수련을 해보면 찾아서 하나하나 다져서 조금 올라가는 차이가 세월이 1년, 2년 지나면 머리로 그냥 하는 거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수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시다 보면 이 깨달음의 끝인 궁극의 깨달음의 재미를 보시게 되고, 원래 답사도 그런 거죠. 회원간의 친목도 보고 당연히 가다 보면 생기지만 실제로 저희가 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 공부의 특징이 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풍수인데 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그냥 보고 답사하고 하는 이유가 그게 내 걸로 만드는 거하고 여러분이 머리로 그냥 아는 거하고는 나중에는 비교도 안 되는 차이가 사실 납니다. 그리고 요즘엔 참 제가 보니까 다행스러운 게 답사 가시셔도 틀린 거 두려워하지 않고 점수 막 하는 게 통대 답사도 그렇게 하시고 왜 답사도 그렇게 용기 있게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틀릴까봐 걱정하시는 분은 계속 평생 그 점수 내지는 그보다 떨어지게 돼 있죠.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남이 볼까 뭐가 들리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시고 같이 나누고 이래 드러내야 배울 게 생기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가르쳐 드릴 수 있게 된 게 배우면서 드러내면서 물어보면서 해가지고 공부를 배운 거를 엮어가지고 이 참말 찾기라는 걸 완성을 하게 됐고 그거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 어떤 커리큘럼인데 어떻게 나누면 될까 짜다가 보니까 참가자한테 이제 일일로 나눠서 하게 됐고 과목이 완전히 다른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해보시지만 영혼에 대한 이해와 종교에 대한 이해가 점점 갈수록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머릿속에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석가가 예수가 정말 이 정도까지 알았을 거나 아니면 내가 체험한 수준이 만약에 요 정도인데 그러면 석가 예수가 조금 더 앞서가 있으면 이건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차이가 많이 나면 감이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가짜고 비슷하게 가면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쪽에다가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다가 여행 떠올리시기도 하시고 왜 저희가 답사를 다니는가 하는 생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새로운 걸 보고 가르쳐드리는 거 즐겁기도 하지만 저도 처음 가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앙코르와트를 가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었지만 앙코르와트는 간 지가 갔었어요. 그런데 거길 또 좋아하는 분들이 갔다 오자마자 또 가자는 분도 있었고 할 정도로 거기 이제 워낙 대단해서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걸 잘 보셔서 또 분석을 했던 분이 그때도 잘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때인데 고등학교를 고등학교를
자, 이게 뭐 보국사. 아, 저 젊은이들이 하니까 이렇게구나. 이게 원래 있는 도면인가? 사진을 어떻게 이거는 이제 인경이가 발표하려고 준비하는. 아, 그래? 오케이. 저런 거 한번 해봐. 한번 한다는 진짜. 원래 내가 이게 바람직한 거야. 오케이. 아, 그래서 나인경이구나. 네. 그만나 끝까지. 이렇게. 참나 유리인가라네. 9살. 자,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저희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제 4박 5일 중국 영파지역 다녀온 것을 사진 자료를 보면서 저도 떠올리면서 공부를 다시 해가면서 PT를 만들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그냥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날에 갔었던 보국사입니다. 우리가 그때 좀 어두운 날씨에서 갔었었는데요. 이게 보국사 전경이고 그 모형 같이 보셨었죠. 그 단체가 와서만 보여준다는 그 큰 모형을 제가 처음 PTA 초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는 부분이 대웅전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있는 것이 여기 이쪽 지역은 절강성 지역은 관세음보살의 기운을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관세음전이 항상 대웅전보다 더 안쪽에 위치해져 있었습니다. 그 전례를 따라서 지어져 있는 것이고 형기생들이 따라서 지어진 주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웅전입니다. 우리나라랑 다르게요. 그래서 이 대웅전 들어가자마자 있었던 곳인데 저기 원래는 선생님께서 불상이 있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PT 만들면서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저 정도 크기가 아닐까 해서 저 원을 저만큼 그려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위치에 원래는 불상이 있었을 것이다. 천기가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천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천기는 80점 조금 넘는 80점 X 이 정도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천기를 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원형 지기가 있었을 거라고 원래는 여기가 기억하시겠지만 스님들께서 기도하시는 불상설 앞에서 기도하시는 곳인데 실제로 원형 지기가 있다고 하셔서 스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나서 바로 관세음전이 있는 게 아니라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큰 연못이 있었는데 이 절에 약간 물의 기운이 좀 부족하면 인공적으로 연못을 만들어서라도 그 기운을 좀 보강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던 게 저는 생각이 나서 그 사진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렇게 관세음전으로 가게 되는데요. 관세음전에는 실제로 관세음전은 안 계시고 그 박물관식으로 저희가 되어 있었고 거기 박물관 바로 이 다음 건물로 넘어가는 우리가 들어가볼 수는 없지만 다음 건물로 넘어가는 곳에 실제로 천기가 떨어지고 있었고 저기 저 벽면에 딱 붙어서 있었다고 설명해 주신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도 80점 조금 넘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대웅전에 있었던 천기보다는 약간 작은 기운이 흐르고 있다고 저는 기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날 저희가 간 해제사입니다. 해제사도 역시 그 절강성에 있는 거고 가장 오래된 건물로 추정된다고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해제할 때 해자는 지혜인데요. 지혜할 때 해자인데 그 지혜할 때 해자를 붙여놓은 이유가 세상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아서 모두 받아들인다라는 의미해가지고 해자를 여기가 해제사 할 때 해자를 지혜자로 썼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요. 맨 밑에가 여기가 천왕전입니다. 보시다시피 천왕전이고 그 다음이 대웅전 그리고 관음전 그 구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관음전에 사진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웅전을 공사 중이어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는 선생님 손가락이 보이시죠? 네, 선생님
지금 불쌍을 보시면은 이 불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대가 조금 높은 게 중국 지금 불상의 특징이고요. 자대가 조금 이 천기에 대해서는 천기가 한 80.x 이것도 80점대 조금인데 자대가 조금 이 천기에 대해서는 좀 낮았어야 했고 불상이 조금 컸어야 했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우징을 들고 집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후방이 좀 바로 약간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부사입니다. 아까 그 해제사에서는요, 저희가 관음전 사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준비를 더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간 곳이 거부사입니다. 거부사는 1587년에 지어졌는데요. 1500년 이후에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뭐 천기를 볼 수가 거의 없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법당 그림, 큰 그림이 없어서 지금 현재 기억하시겠지만 밑에 그 옥불전 그리고 구룡전, 대웅전인데요. 여기에 이 구도 그대로 현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그거에 맞춰서는 잘 지어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대웅전에 현기가 있긴 있는데 죽을 있는 자리에는 없고 죽을에서 조금 벗어나서 있다고 그것도 약간 좀 81점 정도인 기운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제사입니다. 지금 이 보제사, 이 관세음 상이 선생님께 설명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크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아한 그 불상 그대로가 조형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조금 가능성이 조금만 앞으로 그리고 저기 위가 이마 정도로 약간 좀 축소되면 딱 아주 사이즈가 적당한데 지금 그 떨어지는 곳에 그래도 적정하게 있는 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날 마지막으로 붉은 거 가는 상 있는데 갔었잖아요. 거기 우리가 바다도 있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요. 안에는 이 불상이 모셔져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 불상이 바로 앞에 천기가 83점 정도의 천기가 83.8점 이거는 유시현장님이 맞춰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8점의 천기가 떨어져 있고 저희가 모두 이 천기를 쐬고 있고요. 제가 이 천기를 셌을 때는 이 손이 약간 좀 찌릿찌릿한 게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찌릿찌릿하다. 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이 수륙 수륙 적정, 해부 적정, 그 바로 여기에 바로 밑에 실제로 떨어지고 있고 고기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타고 올라서 이 안에서 딱 끝난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입구로 들어갈 때 예민한 사람은 아마 느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여기 모퉁이 부터 해가지고 저희 팀원 모두가 그 기운을 쐬고 있습니다. 이 수륙 적경은 74점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손길을 적경 기운을 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모두 다 말씀해 주시기로는 이 허리 배 부분이 굉장히 뜨끈뜨끈해진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네. 잠깐만요. 네. 불근이 아니라 근 아니에요? 혹시 네,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불근 거 붉은 거. 네. 식사장에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때 선생님께서 그 안에 있는 천기랑 같이 섞어가지고 요 기운, 수륙 적경 기운 센 다음에 다시 셌었고 그 기운이 83점. 그러니까 수륙 적경 그 기운하고 천기하고 같이 센 게 83점 정도 됐으니까. 저는 기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수륙 이 적경 기운이 돈하고 관련된다는 거. 굉장히 이거 내 기운이야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날 우리가
배를 타고 정말 힘들게 아침부터 줄을 서서 추위와 떨면서 들어갔던 낙하산입니다. 옆에 큰 탑이 있었는데 이 탑에 대해서는 이따가 그 서현수 분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부러워서 그 사진을 많이 넣지 않았고요. 실제로 탑이 있는 곳 바로 옆에 큰 천기 무려 84점, 84.4. 이것도 유시원 회장님이 맞춰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84.4까지 맞춰주셔서 이 기운이 바로 여기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같이 셌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다 모여서 쐬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여러분께서 해주셨던 말하고 말씀하고 제 기억을 더듬어서는 이 눈이 있는데 눈이 번쩍번쩍하는 것 같은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었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그리고 이 발 밑이 찌릿거려가지고 이 기운이 발을 타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기운도 느꼈다는 분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생님께서 84점을 넘는 기운은 참 만나기 힘들다고 말씀해 주셔서 여기에서만 저희가 시간을 보내요. 선생님하고 선생님께서 직이랑 청기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88점짜리 기운을 만들어 주셔서 그 기운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상혁 회장님이 찾으셨죠? 아마? 네, 자리는 이상현 회장님께서 이렇게 여기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찾으시기는 이상현 회장님이 찾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만 이제 낙하산에서 여기서만 시간을 많이 보내서 제 기억이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도 기운을 좀 참하면 낙하산 기운을 가장 많이 제가 참하는 것 같아요. 가장 이렇게 임팩이 좀 있었던 가슴이 두근거리는 기운이다. 네. 그리고는 저희가 간 곳이 아예방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오랜 멀미를 견뎌내며 저희가 도착한 곳인데요. 여기는 뭐 사리탑도 있고 모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향로 바로 옆에 천기 82m짜리 천기가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천기를 떼는 모습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천기도 이상희 회장님께서 그냥 가서 이렇게 서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자발공을 했었고요. 천기 쓸 때는 어떤 분은 허리에서 기운이 돈다는 분도 계셨고 눈이 맑아지는 것 같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신나게 자발공을 한판 했었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저도 역시 허리에서 좀 기운이 많이 돌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제 사진을 이렇게 부끄럽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동사입니다. 천동사에 제가 기억이 크게 사실은 나지가 않아서 제가 사진을 한참 보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때 3분들이 계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한 분께서 이쪽에 계신 80점 X 그리고 이쪽에 계신 이쪽에는 천기가 82.5 여기는 81점 정도의 기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이 82.5의 천기에 맞추려면은 좌대가 역시 조금 낮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첫단 있는 데는 좀 좌대가 내려오면 어떻겠느냐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후광, 이 후광이 좀 너무 큰 제가 이 후광 끝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진 중에 이 후광 끝까지 나오는 사진이 없어서 후광 끝은 제가 찾지 못했는데 이 후광이 좀 높으니까 이 후광이 조금 잦아들면 이렇게 아주 적절한 모양새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의외로 이 안에보다는 이 바로 앞에 이 불상 보고 나온 이 바로 앞에 여기에 83cm짜리 천기가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사진도 찍고 기운도 쬐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아침에 보신 북청사입니다. 수나라 때 수영제 때 지어진 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세로로 글씨를 가로 현판이 아니라 세로 현판이 쓰여진 절 중에 몇 안 된 절 중에 하나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안에보다는 바로 앞에 여기에 천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83점 정도의 천기입니다. 이 안에도 천기가 있는데요. 이 안에 사진이 사실 없어요. 이 안에는 83.4의 천기가 떨어지고 있고 적절한 모양새를 가졌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표정 닮으신 분들, 사실 저희 여행 가셨던 분들 다 얼굴 찾아보려고 했었지만 찾지 못해도 이렇게 김종기 선생님 한 분도 찾아봤어요. 사진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의외로 이 뒤에 이렇게 좋은, 여기도 한 83.3점 정도의 기운이 흘러서 제가 기억하기에 여기가 조부장님께서 찾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나중에 가서 서가지고요. 여기서 저희가 천기를 가서 세고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자대사 하는데 지지라고 썼어요. 지자대사 이렇게 모셔가 있는 탑입니다. 이때 지자대사님 시신이 있고 문화혁명 때 망가졌다가 다시 재건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께서 그렇다면 다시 부셨다가 지었다면 여기는 좀 팔이 크지 않느니까 좀 축소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제가 바로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천기가 83.3정도의 천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로 옆에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지기가 흘러가지고 저희가 함께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향로 옆에 여기 천기 83.5점 앞에보다는 큰 83.5점의 천기가 떨어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난정에 가셨던 사진인데요. 실제로 여기서 괜찮은 기운을 선생님께서 찾아보라고 숙제를 내주셨을 때 저희가 딴 데 좀 약간 사진도 찍고 이러고 있다가 선생님께서 여기에 지금 따뜻한 기운이 있다고 기운을 느껴보라고 하셔가지고 기운을 모두 함께 느껴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운을 뺐고요. 그래서 여기가 난정지역이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많은 문인들이 이렇게 술을 여기다 떼어놓고 마시면서 시를 지었던 곳인데 결국 옛날 사람들은 시를 한 수 지어도 아무 데서나 짓지 않는다. 시가 나올 수 있는 곳에서 시를 짓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발공동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자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저의 특히 마지막 사진입니다. 무광릉 마지막 날 갔었던 사진이고요. 여기서 선생님께서 여기에 기운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기운은 몇 점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다만 여기서 마지막 날이고 해가지고 저희가 중국을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한테도 인사를 드리고 함께 이렇게 기운도 쐬고 여러 가지 자기에게 적절한 위치도 좀 찾아보고 해서 했던 기억이 나서 이 사진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팁을 서현수님이 아까 낙타산 기운 여기 설명드릴 것입니다. 저도 이번 답사 통해가지고 생각했던 거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분야가 건축을 공부했고 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불교 건축집 현장을 답사했기 때문에 가장 어느 현장 갈 때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게 크게 중심이 되는 대웅전에 가서 불상 위치가 가장 어떻게 알맞게 들어가 있나 그걸 우선적으로 먼저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 기운을 기반으로 불교 건축 건물 터나 탑이나 계단이나 담이나 이런 거가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음 지역을 통해서 점수를 내보고 적합도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상의 경우에는 불상 하나를 가지고도 저희가 던진 질문이 이제 많았죠. 무심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알맞나 적합한가 알맞지 않다면 개선점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불상 중심 기준이 체크가 되면 이제 밖으로 나와서 건물이나 뭐 지붕의 높이나 둘레의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평가를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크게 큰 맥락으로서 제가 한번 이렇게 순서를 매겨봤을 때 우선 건축이나 조형물의 건축의 순서를 따진다면 우선 좀 의도의 명확함이 있었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의도는 이제 일반적인 의도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종교적인 건축물 같은 경우에 그 의도도 이제 궁극적인 의도를 갖고 그 건축이나 조형물을 이제 만들려고 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에 맞는 최적의 지기, 청기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로 들어가는 이제 그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불교의 경우에는 이제 일미진중함시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최적의 종교적 공간 구축이라는 의도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상징을 통해서 이제 불상을 이제 앉히는 거를 이제 좀 목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하는 이제 청기나 직이나 여러 가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가 들어가서 시대의 건축 양식을 이제 따른 이제 설계가 들어간다고 가는 게 아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뭘 좀 더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우선 뭐 불상 보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여러 가지 터에 대한 정리는 제가 안 돼 있어서 우선 가장 그래도 크게 저 남아있었던 기운이 이제 아까 설명을 잠시 들으셨던 낙가산 그 묘신탑 옆에 있던 요 자리인데요. 여기를 한번 케이스 스터디로 한번 설계나 이런 거가 한번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원하는 데까지 못했고요. 우선 하는 데까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낙가산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부처가 누워있는 이게 이 다른 섬에서 유명하셨는데 요거가 묘신탑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기운, 그 옆에 있는 기운이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합성까지 한 거죠? 네? 합성은 아닙니다. 합성. 저 위에 구름하고 비자도 해서 합성한 거 아닌가요? 아, 저거는 좀 사이트에서? 찍어놓았습니다. 사이트에서 아니, 저장면이 있었어요? 아니 저희가 저희가 가서 찍은 사진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각도는 안 나오고 안 이게 나왔죠? 인터넷에 있어. 인터넷도 합성 같은데. 우리가 지도는 이제 여기인데요. 지도는 여기인데 저희가 배를 여기 타고 내려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정도에 되는 걸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밟으면 여기 이제 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탑인데 중요한 건 이제 탑이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옆에 있는 이 부분의 그 기운이 전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였고요. 여기 이제 원형 유익천기고 84.3점으로 제가 적어놓은 거겠고 기운은 크게 한 정도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우선 도면을 그냥 우선 있는 사진 갖고 그냥 대략적으로 해봤고 여기 묘신탑이 이쪽에 이제 기운이 떨어지는 거고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의도를 좀 넣어봐서 일미진중함 시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최적의 종교적 공간 도출이라는 걸 의도를 두고 용도, 기도의 공간, 한 사람이 들어가는 적용 양식, 동양식, 서양식 두 개의 양식 적용, 최적의 살된 예정.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그런 걸로 했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 하니까 이제 서양식 양식 템플은 이제 로만 그 템플 양식을 가져와가지고 제가 이제 조합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정도로 들어가면 알맞겠다라는 이제 설계가 나왔습니다. 높이는 여기 지붕 라인까지가 5.5m 정도 되고 넓이도 이 정도 되는 여기 한 6m 될 거예요. 제가 그 대략 지수를 봤을 때. 네, 그런 거 되고요. 그 다음에
동양식 어떤 옛날 절 건축을 만약에 적용을 시킨다면 좌향이나 이런 거가 이렇게 넓이나 높이나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비슷하게 높이도 비슷하게 나오던데 좌향 이런 거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런 식으로 여기 보면 빨리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최적의 설계는 충분히 제가 뭐 해가지고 저기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우선 못한 거는 최적의 설계를 아직까지 제가 다우징하면서 이게 동반은 이제 되고 한데 아직까지 제가 다우징함에 있어서 스스로 내 안에서 부딪히는 게 남아있는 게 아직까지도 많고요. 최적의 설계를 이제 함에 있어서 그런 거가 점점 없어져 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거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하는 하고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첫날 확인하는 게 이번 답사를 통해서 한 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거기다 듣는 건가요 지금? 네. 찬섭 씨는 안 합니까? 네, 저는. 찬섭 씨. 아니 그 사진 지난번에 있었던 거 간단하게 한번 보신 분도 있으니까. 그 지금 설명을 잘 들으셔서 쭉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지나가면서 구청에서 많은 설명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서 스톱하기다가 지금 여기가 보국사제. 네. 자, 넘어가 볼게요. 보국사 경례? 네, 경례입니다. 이 보국사 첫날 저희가 도착한 그런 곳이죠. 맞다 그러네, 보국사. 이 보시다가 뭐 설명도 보태주고 싶었던 분들은 말씀 주셨는데 특히 이제 요 대목은 허 선생님이 전에 재밌게 설명해 주셨었는데 여기가 참고로 저 처음 듣는 분인데 이게 천년 이상 된 거를 보고 했다고 했었죠? 이게 가장 오래되게 된 거 같고 보호된 건물이죠, 이게. 그리고 그 건축량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의미 있게 봤어요. 시간이 쫓기면서 보겠지만. 다음 넘어가야 돼? 네. 이게 합작을 해야 되는구나. 이 섬으로. 이제 포탑섬 안으로 들어와서 숙소에서 찍은 사진이죠. 셀럼 먹었어요.
네, 둘째 날 보타산 안에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갔던 장소 이름이 제가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서 영화 너 이거 여기 이게 K대사네, K대사. 저희가 이거 다니시면서 여러분 기억이 나시지만 총기도 활용하고 총기 활용하고 그 두 개는 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볼 줄 알았다는 거를 전제로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전의 배치는 형기 풍수에 어울려야 주변 풍수하고 어울리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좋은 거를 전혀 놓치지 않고 했던 설계들을 봤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에 비해서 이게 황이나 얘가 이 턱과 비슷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모양도 비슷하게 해서 아마 같은 걸로 하는 것 같은데 진짜 향을 많이 펴서 머리도 좋고 황이 좀 기분 나쁜 거 큰 걸로 하는 바람에 좀 문제는 있었고 있어요. 해제사 여기는 이제 해제사 이제 보타산에서 이제 제 세 번째로 큰 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명대 승려 원해가 창건해가지고 산세에 따라서 산세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그동안 봐왔던 이제 뭐 생기 라인을 따서 이렇게 지어진 절은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형식의 절이었던 걸로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음잡인데 가운데 중심 라인은 생기 라인을 살렸으니까 그거는 이제 살렸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두 번째로 갔던 이제 버부사 사진입니다. 여기 저 선생님이 간주석. 네. 그 간주석이에요. 간주. 그 완전히 상태로 말씀하세요. 네. 뭐냐 그것은 상륜부가 없는데 상륜부가 있는데 상륜부는 나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라마 형태. 버부사. 버부사 옥불전 사진이고요. 버부사가 가장 이상한 거였던가? 구룡 이게 저 황실이었던. 네, 구룡관음전. 그래서 이거는 좀 철저하게 형기 풍수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걸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지금 저게 복의 천장입니다. 저거 보혈란 만다. 계속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못 보셨던 분들은 궁금하시면 질문하시죠. 이 사진. 돌산, 그저 기가 막히죠. 저는 이거를 보고 딱 한 군데가 떠올랐는데요. 불국사거든요. 불국사도 밑에가 이런 식으로 돌이 쌓여 있는데 일반적인 네모난 그 돌을 갖다 쌓은 게 아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튀어나와 있으면 튀어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돌을 쌓았던 것 여기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잠깐만. 요런 데 보면 우리 그 잉카 쪽에서 있었던 것도 아, 예, 맞습니다. 네, 보면 이제 네, 그죠? 마름돌 쌓기인데 허튼 마름돌 쌓기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어떤 말을 예, 했어요. 예전에 그 돌을 굉장히 잘 쌓나 봐요, 그죠? 이게 전부 그레이질을 해가지고 받친 거죠. 그레이질. 그레이질이라는 것은 본을 뜬다는 소리입니다. 그레이질. 네.
예. 본을 떠서 돌에다가 그대로 그려가지고 싼 것이에요. 그럼 저 궁금한 거, 잉카는 규모가 크잖아요. 예. 그것도 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근데 저기에도 저렇게만 싸면 좀 허물어지니까 심석이라고 해가지고 한 1m, 막 2m 되는 머리는 저렇게 좁게 나왔는데 쭉 꽂고 말뚝 박아지는 것처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심석입니다. 깊을 심자 심석을 그 2m 간격으로 쭉 왔어요. 저 면만 저렇게 하면 그냥 안 부러지죠. 네. 우리 심석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게. 자, 또 넘어갑시다. 제일 그 보타산에서 제일 큰 이제 보제산. 보제산. 여기서는 이제 주로 내용들이 이제 이게 지금 있는 요 위치가 앞으로 더 요만큼 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조금 있었거든요. 내용이. 이제 여기는 그날 이제 검은 중이어가지고 저희가 못 들어가 봤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사진을 잠깐 조금 이제 찍고 나왔던. 지금 와초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저 한때 예, 저 엄청 비싸요, 그거. 저 해약을 줬다고 한때가 있었어요. 예. 맞아. 오죽인데 거기서는 또 다르게 부르대요. 자주. 자주. 네. 이게 정말 부처같이 생겼어요. 누워있는 부처처럼. 네, 낙가산. 여기 사실 잠깐 놔두시면, 자, 설명 그, 아까 이제 이름이 이제 불근거 관음전이라고 이제 저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관음전이라고 붙이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금 요런 데 있죠, 여기에.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로 놓고 따지면은 낙산사, 낙자 들어가고 이런 데 거의 다 관음전이고, 이 가야나 인도 쪽하고 아주 밀접한 이름을 띠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되게 이렇게 바다를 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나유경 씨가 설명을 잘했어요. 이 바로 밑에, 예, 낙산사 밑에서 이렇게 물 고랑치고 올라오듯이 되는 것도 거기 있었고, 우리나라는 거기 홍련암이라고 이제 암자가 지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비어서 있었죠. 그 기운이 크고, 중간에 어느 정도 왔었고, 이게 안에도 아주 좋은 기운이 떨어져 있어서 전설처럼 되어 있었지만 아주 제대로 된 기운이 있는 데다 세웠고, 관음에 있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대략 해수관음이라고 하는 그런 바닷가에 많이 되어 있죠. 또 이렇게 바닷가에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이게 가장 가까운 게 낙산사랑 비슷하고요. 또 하나는 그 강화도에 그 앞에 있는 성모죠. 승무도, 보문사. 성화도 보문사. 거기도 관음정인데 이제 거기는 이게 좀 산이 높지만 마찬가지에 입지하고 되어 있다.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반해서 나무 구원하는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파도 소리나 이런 모든 소리에 듣지만 영향받지 않고 거기서 이제 해탈을 찾아가는 그런 수련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면서 원통정이 낙산사 같은 데는 이제 주전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아주 되게 아담하고 이쁘고 괜찮았던 생각이 납니다. 여기 오고 있는 것까지도 아주 비슷하죠. 낙산사. 자, 다음. 저 건물 유형이 일본식 건물이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일본식 이제 다포 건물인데 하항식 건물이라고 합니다. 하항식. 하암시. 예, 하항식 건물이라고 하죠.
제가 이거 찾다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 일본의 그 해학 승려가 이제 가다가 했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일본에서 자본을 대서 여기를 이제 증축했는데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주장하기로는 일본이 아니고 또 신라인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신라에서 그 무역을 하던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신라의 승려가 아니었겠냐라고 하는 아, 이 승려가. 네 주장하는 이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굉장히 비적지적인 사견들이는 일단 지금 여기에요. 여기에 이제 치고 올라가는 우리나라는 여기는 이제 홍련암이 딱 위치하고 있죠. 아주 입지 조건도 비슷한. 제 책에도 설명 그려놨던 거랑 굉장히 유사한 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 있었으면 이 사진 쓰는 건데, 항상 그 사진을 밑에서 찍어야 되는데 바다 밑으로 내려가 찍기가 어려워가지고. 나중에 글이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요게 이제 그 입구 쪽이고요. 아까 사진은 그 위에서 찍은 거고, 이거 이제 내려와서 밑에서 찍은 거. 아, 밑에서? 네. 저기 있을 거 안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 안쪽에 들어와 있는 사진이고요. 요 입구가 있을 텐데, 그 입구 쪽이 이 사진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네. 찍었구나. 네. 우리 박찬 선수 때문에 상당히 이게 남들이 못 보는 사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잠깐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은 딱 위치가 제대로 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로 홍련화처럼 있을 만한 길이고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기운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길인 거죠. 해력적병 기운은 물과 관련이 많이 되면서 재물하고 관련됐다는 말이 있어서 이 기운을 이곳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이게 이쪽 기운에 있더라고 통로도 폭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아까 나영씨 그림 중에서 현기생기 라인을 굉장히 크게 표시한 게 상징적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가운데다가 제 크게 맞춰서 그리면 다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우. 이게 사진 좋다. 남해 관음대불이라고. 커 가는데 물이 들리네요. 아, 사진 좋네. 아이고. 이게 높이가 밑에 그 받침대부터 해갖고서는 뭐 연꽃 받침 해가지고 여기 위에까지 해서 전체가 이제 33m라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 불상의 높이는 18m고 나머지 이제 받침에 연꽃에 다 해서 33m인데 일부러 33m를 맞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33으로 맞히는 게 딴 데서 예수상 맞춰도 33m예요, 저도. 딴 데. 넘어갑시다. 전자. 정확한 이름은 모르고 그냥 다운 가서 찍은 거지? 네, 새벽에 나가서 찍고 온 사진. 낙가산으로 가는 배 기다리면서 이제 찍은 사진이니까. 목사님 잊어버릴 뻔한데. 남해 가는 대구를 이제 바다에서 배 타고 지나가다 찍은 사진이고요.
조금 전에 그 거꾸로 다시 들어갈까? 네, 아까 그 꽃은 쇠코하고요. 지금 저 꽃은 쇠코라고 하고 권력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아, 저기 있는 게요?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역사가 탑을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등사 대웅전에 여자가 쭈글 치고 앉아서 받치고 있는 거 그거 있고 앙코르와트 갔더니 코너에 저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대요. 전동사의 여자는 그 뭔가 조금 그 사연이 있는 전등사는 좀 다르죠. 그런 거죠. 얘기가. 아, 자, 여기가 뭐 이걸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요. 여기가 이제 이게 세울 때는 일단 옆에 작은 거 있던 거를 부시고 새로 지고 아까 붉은 거 가는 건도 부시고 새로 지면서 이제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여기 한쪽 옆에 저희가 이제 괜찮다고 했던 거고 거기다가 아까 서현수 분이 거기다 이제 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에 해당하는 저 부분이 이제 하게 되면 자, 아까 여러분 서현수 분이 여기다 대고 그려낸 게 혼자 하는 거라고 조건이 깨달을 때문에 혼자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혼자가 아니라면 이 조건이 달라져요. 보통 여러 사람이 와서 신전처럼 쓴다고 그러면 규모가 5.5m가 아니라 아까 5.5m라고 하고 옆에 포면 6m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보통 우리가 이슬람 사원이나 이런 것처럼 멋지게 지은다고 하면 생각의 발상이 이제 그걸로 바꾸면 규모가 굉장히 방대한 게 여기다 그렇죠. 세울 수가 네. 있게 되고 앙코르와트나 뭐 이만한 것도 세울 수가 있어. 그런데 높이가 몇 미터가 될 거냐? 뭐 20, 30m 가까이 올려도 별 문제가 없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가장 주된 거가 저 가운데가 제일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주물처럼 모시고 그 밑에 이제 나눠서 작은 것들 사각을 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먼저 여러분 앞에서 자를 그려서 한다니까 나중에 멋있는 거 보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떤 거 할 때는 아무리 기운 좋은 기운이 있다. 요게 몇 사람만 쓸 거라 또는 여러 사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쓸 때의 용도에 따라서 규모도 깨달음을 위해서 쓴다 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달라지게 마련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할 때 측정을 해서 정확한 기운이 떨어지면 얘를 내가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는 규모와 모양과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봤던 가장 좋았던 곳이고 요거에 거의 버금가는 게 이제 우왕전 거기 쪽이 이제 나중에 되겠죠. 계속합니다. 지금 저 아까 지금 비천상들이거든요. 네. 예, 비천상들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쪽에서 보면은 방장상들이 있거든요. 산 저기 우리 조금 앞선으로 가면은 그 위층에 가서 산을 표시를 해놨어요. 방장선이 그 위에거든. 그냥 바쁘니까 넘어갑시다. 아까 탑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이쪽 면에 보이는 것이 산이에요, 산. 방장산. 예. 방장산이고 신선산에서 예, 예. 아, 그 밑에 있네. 그 밑에 있네. 밑에. 그 위에, 거기 있네. 예. 구름 위에 산이 있죠. 그 밑에는 물결입니다. 그 밑에는 물결이고 구름입니다. 그게 산입니다. 이게 방장산. 예. 그 위에 이제 불국토를 이루어지는 거기 불국토가 나타나죠. 예. 그런 식으로 조형을 꾸몄더니 여기는 이제 배시간 때문에 제대로 보지 이제 저하고 몇 명만 가서 이제 사진 찍었던 이제 원통 보존하고요. 우리가 못 가본데. 네. 원통 보존 안에 그다음에 대웅전이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유광산입니다. 아, 이게 참 그때 여러분 가이드를 하신 분이
부분이 좀 틀려서 그때 왜 조사장님이 이 아유왕이 아스카왕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가이드가 워낙 강력하게 석가 아버지다 이래가지고 워낙 강하니까 조금 물러났었는데 이게 아스카왕이 맞나봐요. 그래서 그 아스카왕이 그 기독교로 따지면 이제 기독교를 로마 황제가 인정을 하면서 뜨는 것처럼 아스카왕 때 아주 대반을 하죠. 불교가. 저 양반이 없었으면 아마 불교는 뭐 다른 거하고 또 비슷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엄청나게 했는데 그분이 있던 그분 거를 그린 거죠. 뭐. 네. 넘어가시고. 이제 제가 저걸 찾다가 보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슈카왕이 건축한 이제 84,000개의 불탑이 있다 그러고요. 그 중에 이제 부처님의 두골사리 한과가 이제 공인된 진신사리탑이 이제 여기에 있었던 거고요. 머리. 예. 그리고 이제 이 절 앞에 이제 옥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무슨 산? 옥산. 옥산. 네. 산의 모양이 마치 이제 사면에서 절로 날아드는 봉황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천동산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천동산의 경우에는 9마리의 용이 진주를 가지고 놀던 곳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아유광산은 5 봉황이 햇빛을 맞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사리. 여러분 사리를 점검을 하면 그 사리의 주인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리 이제 그분 때 남겨놓은 이 사리가 점수가 몇 점이 된다는 걸 보면 자기의 징기를 잘 측정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더 가면 될 건가, 내가 조금 더 가면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저의 사리전에서 이렇게 좋은 기운을 쬐고 원당에 못 들어가서 더 좋게 여기서 기운을 쬐면서 수련 더 시키죠. 여기가 천동사 있고 네. 이게 아까 이제 인경이가 말했던 이제 끝에까지 있는 사진을 묻혔다고 하는. 잠시만요. 잠깐. 여러분 이게 지난번 거기서 얘기했지만 놀랍게도 그게 같이 표시로 절 표시 반대로 뒤집어 놨는데 이 세 개가 다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고치지가 않나 봐요. 참 놀라워. 아직도 어떻게 안 고치는지 언젠가 누가 고치긴 하겠지만 이게 거기 있는 승려들이 승려가 아닙니다. 인간 잘못하면 이 놀라운 이걸 좀 참고로 여기다가 중간에 점 하나씩 찍은 게 힌두교 표시예요. 그 힌두교 표시를 갖다가 여기 다 제대로되네. 힌두교 표시인데 여기 힌두교 표시 여기 점이 4개가 박혀 있어요. 그거를 히틀러가 실제로 거기서 가져가서 세계에서 그 상징을 찾으라고 했는데 우주를 상징하는 거기에서 점만 빼버리고 자기네 상징으로 가져가서 쓴 거죠. 네. 근데 이걸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힌두교와 불교의 결합을 시켰나 봐요. 히틀러하고 이렇게 했어. 대단한데. 히틀러 유만이지.
여기가 이제 국청사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그 오래된 여기가 참 우리 저 회장 여기가 천태산 본산이에요. 천태종. 네, 네, 여기가 본산인데. 천태죠. 네, 천태죠. 여기가 정말 자동차에서 갖다 놨는지 작품들이 멋있었어요. 재밌게. 그러니까 어머님이 없었어요. 그래, 나는 어울리지 않아요. 갖다 놓으니까. 여기가 보인가 보다. 네. 또 잘 찍었네. 저희가 이제 여기서 기분이 정말 좋다. 그리고 대웅전보다도 기분이 좋은데 어떻게 여기가 나한전이 됐구나 하고서 나왔죠. 그런데 나중에 기운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가이드가 예전에 여기가 본전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시면은 저기 부속사 무량부산 같은데 부속사 같은 경우에 제일 위도 틀어져 있고 송원각 삼성각 이런 데도 따로 떨어져 있는데 방향 달라도 그걸 보존을 하고 있죠. 나중에 이제 고치면서 그 형비 홍수를 기준으로 건물들을 새로 쫙 세웠어도 원래 것들을 보존하고 있고 또 하나 그 지리산에 있는 건 뭐였죠? 쌍계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각이 이상하다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올라가다 좌측에 산에 그런 정각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것도 그게 원저였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걸로 각도를 보니까 그때 최치원 그 양반이 썼다는 진각각사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의 각도가 도리어 거기에 맞춰서 돼 있었던 것들이 해결되는데 남겼기 때문에 저희가 맞았는데 이것도 저희가 그냥 보고 나왔으면은 좋았는데 하고 못 놓쳤겠는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이드가 사실 거기가 그랬었습니다. 가이드도 거기 사는 사람이라 아닌 거죠. 사는 사람이니까 일반 가이드 같았으면 좀 모르고 우기는 거죠. 아이유가 우기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얘기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의 중요한 것들은 이제 사라져가죠. 나중에 건물 위주로 모양 위주로 나고. 근데 여기는 그래도 그 가이드를 저희가 만났으면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완전 많이 잘 찍어놨다. 허망 선생님 저 맞다고 찍으라고 해요. 나 닮았다고 찍으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아까 조금 전에 몰려있는 사진. 그게 한번 나오다가 저희가 저 형기풍수 얘기했을 때 같은데, 그때 여러분이 이제 말씀하시다가 형기풍수 때문에 우리 허 선생님이 옛날 선생님이 얘기할 때 좌우에 빠지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에서 라인에다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내려오는 힘에 의해서 그거 차이가 라인에서 무조건 붙는 연습이 될까봐, 다른 분들 오해할까봐 그렇지. 약간 밀려 힘이 보고 빠져서 약간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힘이 내려가면 그 기운에 의해서 허한 게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서 형기에서도 그 양쪽 힘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구멍이 나 있으면 바람이 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그걸로 해보면 맞다면 형기로 한다면 기운이 위치가 좀 달랐을 거다. 그러니까 형기로 진 자리들은 형기 풍수에 핵이 되는 자리에 부처가 들어가 쓰든 아니면 딴 게 있어야 돼.
근데 그쪽이 빠져있고 라인만 살린 거라면 저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 아니다. 이게 건축학적으로 주변하고 어울리는 건 멋이죠. 형기랑 어울리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들은 다 살려서 쓴다라는 걸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 우회 그만에. 네, 지자타본. 이게 국정서 원래 있었다는 것이고요. 진짜. 자, 왕의 집 필체가 나와 있는 난정. 요번에 뭐 중국에서 뭐 발견되는데 거기 무슨 강릉이라고 그랬죠? 채천부고 거기 거에 난정 집선지 뭐지 이게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이거 갔다 왔다고 또 그게 눈에 들어오대. 저기서 시를 쓰고 돌렸던 거 이제 아시겠죠? 기운들 잘 피우면서 옛날에 쓴 것이다. 여기가 이제 저는 저기 이제 저쪽에서 이제 기운 세고 이제 재발공 하실 때 저는 여기를 이제 한 바퀴를 다 돌았었는데요. 여기 이 물이 어디서 흘러 들어오냐면은 여기 뒤쪽에 바로 강이 있습니다. 강에서 이제 일로 해가지고 물을 다 끌어와가지고 이 안쪽에 물을 다 채우더라고요. 아, 설명은 들었는데 저번에 저게 들어서 나중에 조금씩 낮아가지고 전철 돌아서 나간다 그랬어요. 네. 오케이. 여기 항주 같은데 이미? 이 사진이 이제 저는 가보고 싶었었는데 못 갔던 이제 수탑이라고 이제 수나라 때 지어진 탑이라고 해서 수탑이라고 50몇 미터짜리 이제 탑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갔던 이제 우왕릉. 우왕릉. 우리가 저기서도 다행스러운 게 옛날 우왕의 흔적이 정말 있었던가. 그리고 84점이 좀 넘는 괜찮은 점수를 지어봤죠. 굉장히 좀 말하기 쉽지 않은. 회장님 종이 보시하시는 거. 아, 누워 계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와버리네. 여기 한수. 그래서 사진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전세 분에게 무슨 소리? 나중에 보시기 좋으라고 이런 것까지 지금 한글로 해서 잘 집어넣어서 자료를 잘 보시면 아주 꽤 좋을 것 같아요. 글자들도 뭐 그렇게 찾아서 역사에 가지고 넣어놓고 그랬었으니까. 자, 이거 고 다녀보시니까 뭐 궁금하셨던 거나 아니면 다음에 가끔 이런 게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대로 괜찮으신 건데.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서현수 군이 어떤 설정을 하면서, 자, 거기가 어떤 땅에 저희가 다닐 때는 사실 여기서 괜찮은 데를 찾아서 가야 돼요. 그리고 여행사라고 얘기를 할 때, 추천을 받은 뒤에 꼭 가서 여기를 가자. 또 원격으로 탐사가 실패하면 가서 없는 거죠. 아니면 있는 척하고 옮겨야 돼요. 가르쳐드려서 옮겨왔자 이제 안 되는데, 요번에 아시다시피 박 수장님이 혼자 여행을 가시면서 여기도 가고 싶어 하시는데 혼자 가는 게 이제 70 가까워서는 못 가니까 그래서 60 중반에 다녀오시겠다고 지금 떠나셔서 세 달째 다니시고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가격도 열심히 깎으셔가지고 이 마련한 이 장소를 다녀왔거든요. 저희가 다니면서 꽤 감사했었는데, 자, 여러분이 똑같은 여행을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 해외여행을 할 때 이런 식의 답사를 할 때도 사전에 그런 평가를 내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현장을 가서는 지금 우리가 보면 조금씩 왜곡돼 있잖아요. 그죠? 비슷한데. 보통 우리가 답사를 했으면, 회의에서 왔네. 불경투리고 뭐하고 이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떤 답사 코스 중에 상당히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천태종이나 불교적인 분들이 답사를 모시고 일반 관광객들은 안 오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저희가 거기 가서 보려면 기존에 좋은 건물이 있으면 이게 선입관이 그렇더라고요. 기존에 좋은 건물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한두 군데가 가죠. 또 대웅령 같은 게 정말 딱 봤더니 이 주불이 딱 해서 하는 좋은 길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딴 데 더 좋은 데가 있으려고 생각되는 게 잘 안 들어요. 거기에 또 한 80점쯤 되놓으면 근데 사실은 진짜 공부는 그때서부터거든요. 나라면 여기서 어디를 선전할 건가. 만약에 자기 잘한다고 치고 그러면서 선정으로는 더 좋은 데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기운이 정말 더 질이 좋거나 크기가 비슷하거나 더 크든가 하면은 예전에 그 멋있게 세운 사람하고 그때래야 정말 한판 붙는 거거든요. 그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불교나 이런 공부를 하거나 도에 관한 공부를 하면 내가 법력을 가졌을 때 그 법력 갖고 경쟁을 하는 셈이에요. 그 순간에. 그 시대에 남긴 분들이 우리한테 교육으로 전학을 남긴 거는 또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우리가 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전문가로 가시면 이 목조 건물의 양식을 놓고서 그때 당시 사람들하고 또 역사의 흔적과 잘잘못 이런 걸 나도 아까 고국사 같은 경우 처음 참 중국 분들 칭찬 많이 하셨어요. 아 이거 좋다, 잘했다, 아주 잘 남겨놨다. 그냥 한국계 좋은데 뭐 이런 한마디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잘 남겨놨다고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흔적들을 대나가는 게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셔서 그런지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 정말 집중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게 그 순간에 집중을 하려면 어떤 거죠?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 생각에 그 순간에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 시대의 최고의 장인들하고 이거 분명히 그 시대의 최고 장인들이 하거든요. 그거를 그 사람들하고 딱 평수 내지는 최소한 평수 내지는 그 사람보다 못하지 않다 또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바라볼 수 있고 약점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죠. 어떤 경우에는 약점만 잡아내다가 보면 더 큰 게 있는데도 작은 점수가 질이 더 좋든가 아니면 이쪽에 더 점수가 좋은 데가 있는데도 크기가 애매하든가 이러면 좋은 데로 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 앙코르 갔을 때 기억들 아시죠? 제일 좋은 자리 딱 갔다는데 그거를 선정하는 기준을 보고 제가 트집 잡았던 거 기억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 왕조를 위했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왕조는 당연한 건데 거기서도 가장 좋은 걸 찾을 때 이게 국민을 위한 땅이 국민을 위한 땅이면 아니면 이게 가장 죽을 모실 때 또는 수련할 때 왕이 있어야 될 때 그걸 선정하는 기준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을 가져야 하는데 저 찾아낼 수만 있으면. 근데 지금 다녀보시니까 원주영 청기가 아닌 곳에 서 있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거 아닌 걸 거의 안 골랐는데 지금 저희가
실수로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하나 더 해서 버부사가. 근데 들어보니까 황궁이었대요. 그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황궁하고 한 것들은 눈에 보는 사람이 있어도 약간 격떨어지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생기라인 다 살려서 전리 생기라인 안 살린 거 아니에요. 그 라인은 다 살려 쓰고 건물의 모양을 멋있게 하지만 진짜 붙여 모시는 비주얼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내려오는 힘을 살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이런 경우 암자 산에 힘들게 올라가 있는 암자들이 거의 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 요즘에 우리나라 TV에도 암자는 답사하는 게 있대요. 네. 근데 전에 조용호 씨가 나온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어제 며칠 전인가 돌리다가 보니까 국립 박물관장 했던 사람인가? 김명문 씨인가? 그 사람이 하는 걸 봤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시각은 전혀 없으니까 그때 좀 보시면서 좀 해보시면 되죠. 옛날 할 일 없이 산꼭대기에 가서 암자에 되시는 건 아니다. 들국사, 궁터, 석고랑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걸 감안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생각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시면 원래 먼저 까다로운 게 아니지. 요게 익숙해지시면 안 까다로워요. 단지 그냥 쓰는 습관일 뿐이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딴 질문 없으시면 대충 마셔갈 건데.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정원관이요. 오 선생님 만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너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 완전 왕고참인데 모르시는. 정말로 요즘 지혜롭다고 소개를 못해서 그래요. 기도하고 가지고. 나머지 한번 나누죠.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너무 오랜만에 제가 나와가지고 1년 만나요? 1년 만인가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도 죄송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할애해서 다녀오셨는데 저는 공짜로 간접 탐사를 해서 감사드립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오선생님 조금 살짝 더 많으신가요? 비슷하신가요? 많으시죠? 연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마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제일 신참이셔요. 제일 후배인데, 이거 2, 3번 장이시죠. 오병렬 선생님이죠. 오생님입니다. 지금 한창 공부 중인데 지금 저는 저를 이렇게 좀 다녀봐서 아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키가 어디 있고 설명하는데 좀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지금 첨가일 5개월 끝났고요. 6개월 시작하실 건데, 근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70을 꽤 넘으셨는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출장 가는 건 다 포기하셨어요 이제? 다른 사람 보내셨어요? 나는 서류로 보냈어요. 서류로. 그래서 하시는데 요새는 젊은 분들이 밀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 좀 만만치 않게 진도 잘 나가시고 그 성문호 같은 걸 좀 이렇게 하셨었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약간 하실 때 그게 두 개가 부딪히는 면이 있었던 건데 지금 소화하셔서 드디어 멋진 도약을 이루셨고요. 우리 소대학 박사도 모르는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럼 그래도 한 번 더 하시죠. 우리 오영을 선수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셨죠? 반갑습니다. 뒤에 선생님들은 처음 뵙는 분들 계시고 나머지는 두 번째 뵈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좋은 게 사실은 어떻게 갔다가 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오 선생님하고 이렇게 아주 소수 정예입니다. 저희들은
한 4명 개인지도 출연해서 그리고 지금 뭐 연륜만큼 대단하게 잘 하시니까 네. 쫓아가려고 좀 버거울 정도. 제가 이 중국에 안 갔다 왔으면 막 잘렸을 겁니다. 못 따라가서. 그런데 중국 갔다 온 바람에 그냥 어떻게 갔다 온 바람에 지금은 이제 굉장히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막내인데 지난번에 먼루로 가서 여러분들과 도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소재학이라고 좀 하고 있었던 그 막내겠습니다. 그 정도만 일단 소개를. 만나 회장님. 아, 참여 회장님이세요? 아, 왜? 저 전체 회장님이시고 여기 회장님. 전체 회장님. 전체 회장님. 이 회장님. 이 회장님. 깍듯이 지금 막내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젊은이들 발성이 좋네요. 좋은데 그렇죠? 그리고 뭔가 살아있고 기법도 다양하고 좋은데 뭐 동그라미 밑에 또 이거 우리 예전에 그왜 뭐죠? 셀룰로판인 거 뭐야? 거기다 써가지고 우리가 쓰기도 하고 OHP 그것도 했는데 이제는 뭐 정말 멋있네요. 멋있어. 자, 정말 집중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아시죠? 이거 모든 거 하는 게 자기가 정말 최고라는 거. 참나이고 신이고 피조물인데 창조주이고 언제 놓치지 않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이런 답사활동 하는 거지. 이거 잘하고 직업적으로 제일 잘 쓸 사람은 우리 서현수 군이죠. 뭐. 그러거나 자기 집에 뭐 하시거나 뭐 한때 고치고 쓸 수는 있지만 근데 모든 직업에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사고방식을. 그걸 바라보고, 문제가 뭐고, 대책을 하고, 그걸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집중을 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몰입이 잘 된 걸 몰입이라고 해서 서울대 교수가 참 무지하게 팔잖아요. 그 수련에서 사실 당연히 기본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연습으로 만들어줄 거냐. 보통 이제 명상이나 이런 체계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 양반은 일반 사람이 쉽게 해서 잘 쓰셔서 그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여러분도 글자이 좋으신 분들은 그런 대목에다 집중을 하시면 누구나 알아듣게 쓰시면 그냥 수련서를 돈 많이 못 벌어요. 일반 사람이 듣고 자기 개발서가 돼야 이게 떼돈을 버는 게 되죠. 그래서 그쪽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고맙습니다. 그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 조금 이게 갔다 오신 분 말고는 오신 분들이 별로 지금 회장님 유시에서 3분 지금 부르셨는데 실제로 그거 아니어도 좀 세례 인사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하셔야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 답사 다니시면서 제 생각에도 실력이 늘으시는 것 같아서 아주 굉장히 기쁩니다. 올해 우리 이정훈 회장님을 위시해서 같이 답사도 즐겁게 다니시고 이 모임도 즐겁게 하셔서 아주 즐거운 참나의 날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을 하신다는데 많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야, 뭐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